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그림 새무림입니다. 오늘은 미젤로 골드미션 수채화 물감 리뷰를 해볼게요. 미젤로 하면 방탄유리 팔레트가 먼저 떠올라요. 저도 오래전부터 미젤로 팔레트와 물감을 사용해왔는데요. 워낙 발색과 사용감이 좋아서 괜찮은 물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번 영상에서는 미젤로에서 받은 물감, 팔레트, 보조 재료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볼게요. 미젤로는 2002년에 창업하여 지금까지 세계관에 깊은 연구를 하는 브랜드예요. 홈페이지에서 찾아보면 세계관에 얼마나 진심인지 알 수가 있더라고요. 그림을 시작하기 전에는 무심하게 봤던 자연의 색이 그림을 시작한 후부터는 처음 보는 것 같은 강한 감동으로 가슴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라는 브랜드 스토리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자연에서 감동받은 색을 구현해내기 위해 많은 실험을 하는 등 컬러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게 보여요. 몇 가지 장점에 대해 살펴보면 첫 번째로 골드미션 시리즈는 굉장히 고발색이에요. 순도가 높다고 할 수 있죠. 채도가 높기 때문에 물 조절을 통해 다양한 톤의 그라데이션을 연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내광성이 높아서 작품을 오랫동안 처음처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에요. 마지막으로 일부 안료에는 독성이 강한 카드뮴이라는 중금속을 넣는데 미션 제품에서는 카드뮴을 빼고 인체에 무해한 안료들을 선별해서 색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안심이 돼요. 그 밖에도 사용자의 편리함을 기준으로 다양한 제품들을 연구 개발하고 있어요. 적용받은 제품 중 첫 번째로 흡수 패드예요. 스펀지 소재로 2장이 들어있어요. 작업을 할 때 마른 걸레나 휴지를 사용하는데 물을 계속 흡수하는 데 한계가 있잖아요. 이 흡수 패드는 물의 흡수력이 좋고 재사용이 가능해서 편리했어요. 처음 새거 상태일 때 젖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말라버리거든요. 이때 다시 물을 묻혀주시면 말랑하게 바뀌어서 재사용할 수 있어요. 이 흡수 패드를 놓을 수 있는 케이스가 같이 왔는데요. 크기가 딱 맞더라고요. 그리고 양쪽에 파란색 고무로 된 부분이 있어서 붓을 올려줄 수 있어요. 다음은 물통이에요. 3칸으로 분리되어 있고 안쪽에는 요철이 있어서 붓에 묻은 물감을 털어내기가 쉬워요. 물통의 손잡이에도 붓을 올려줄 수 있고요. 다음은 물감이에요. 제가 받은 제품은 골드미션 7mm짜리 24색이에요. 안쪽에 컬러 차트가 있어서 색을 미리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안내 종이에 보면 미젤로에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물감을 만드는지가 적혀 있어요. 내광성이 뛰어난 안료를 사용하고 높은 발색력, 탁월한 용해력, 화학 첨가물을 넣지 않은 친환경성, 중금속 무첨가라고 나와 있어요. 직접 사용해 보면 이 이야기가 와닿으실 거예요. 제가 원래 사용하던 제품은 15mm예요. 이 제품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직 어떨지 몰라서 망설여지신다면 7mm의 작은 사이즈를 구입하셔서 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에어타이트 더블데커 30색 팔레트예요. 사실 제가 제품 안내 영상을 찍었는데 실수로 영상이 지워졌더라고요. 그래서 물감을 짜는 영상은 보여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이미 짜놓은 것을 설명을 드릴게요. 이 팔레트는 한쪽이 분리가 돼요. 그래서 조색하는 부분을 넓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원래 제품에 순서가 있었는데 제가 편한 쪽으로 순서를 바꿔서 짰어요. 위쪽은 난색 계열, 아래쪽은 한색 계열이에요. 그리고 왼쪽은 밝은 계열이고 오른쪽은 어두운 계열이에요. 이렇게 구성한 이유는 팔레트를 넓은 붓으로 닦아낼 때 더러운 물이 한쪽으로 고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팔레트의 오른쪽 끝에 어두운 색을 배치해서 짜놓은 물감이 덜 오염되도록 고려했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발색을 해볼게요. 짜놓은 물감이 마른 뒤 칠해봤어요. 바로 짜서 사용하면 아무래도 발색이 선명하겠죠. 일부러 마른 뒤 치색을 해봤는데 입자가 고와서 그런지 소량의 물에도 잘 녹고 발색이 굉장히 잘 되더라고요. 홈페이지에 보면 색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 로우 시에나는 무기안료인 PY42와 유기안료인 PY65 그리고 PBR25로 만든 컬러라고 해요. 여기서 무기안료는 천연 광물 등에서 추출한 것으로 입자가 크고 투명성이 낮아요. 그리고 내광성은 높으나 발색이 약해요. 유기안료는 무기안료에 비해 투명성이 높고 입자가 작아요. 그래서 색이 선명하고 착색력이 높아요. 하지만 내광성이 낮고 유기용지에 잘 녹아서 번지기 쉬워요. 서로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게 만들어진 색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감을 보면 이렇게 성분과 내용이 표기되어 있어요. 맨 위쪽은 색상의 고유 번호예요. 오른쪽 상단은 시리즈 기호이고 중간에 색상명이 적혀 있어요. 뒤쪽을 보면 첫 줄에 어떤 안료를 섞었는지가 나오고 두 번째 줄은 내광성의 정도예요. 별이 5개면 가장 좋은 내광성을 보여주는 거겠죠. 로우 시에나는 별이 4개 정도로 나쁘지 않은 내광성을 나타내고 있어요.
셋째 줄은 투명도를 나타내요. 오른쪽에 네모칸이 흰색이죠. 투명도가 높다는 거예요. 검정색 네모가 그려졌다면 불투명에 가깝고요. 네 번째 줄은 닦아내기가 수월한 정도를 나타내요. 지금은 절반이 어두운 삼각형이죠. 닦아내기가 보통이라는 거예요. 만약 완전 하얀 세모라면 닦아내기가 수월하다는 것이에요. 로우 시에나는 기존 세트에 포함된 옐로우 오커와 퍼머넌트 옐로우 딥 그리고 레드 브라운을 혼합하면 만들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 원하는 색이 없다고 하면 다른 색의 비율을 적절히 조절하여 혼합하여 만들면 되겠죠. 그럼 본격적으로 인물을 그려볼게요. 먼저 옅은 피부색부터 칠해볼게요. 사진의 피부색은 살구색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퍼머넌트 레드에 레몬 옐로우를 섞고 흰색을 소량 섞었어요. 흰색 대신 물을 많이 타서 밝게 만들 수도 있어요. 흰색을 타게 되면 물로 희석되는 대신 흰 입자로 채워지기 때문에 밀도가 느껴지는 색을 만들 수 있겠죠. 물론 너무 많이 사용하면 불투명한 느낌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목적에 맞게 조절하셔야 해요. 빛이 오른쪽에서 오고 있기 때문에 얼굴의 왼쪽 부분을 전체적으로 칠해주세요. 얼굴에 닿는 빛의 흐름을 잘 읽어내면서 칠하셔야 해요. 처음부터 분리를 해주시면 그림 그리는 과정에서 강조할 부분과 아닌 부분을 찾기 쉽겠죠. 특히 눈은 이마보다 안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묘사 전 이렇게 전부 다운 시켜주시는 게 구조를 놓치지 않는 방법이에요. 귀도 정면 얼굴에서 봤을 때 측면에 있기 때문에 시선에서 멀리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칠해주세요. 그 다음 눈의 안쪽 어둠을 찾아주세요. 이때 갑자기 짙은 색이 아닌 처음에 칠한 톤보다 조금 더 어두운 정도로 칠해주셔야 해요. 흰자위도 생각보다 어둡게 칠해주시면 눈이 자연스럽게 들어가 보여요. 기준이 되는 눈부터 묘사를 해주세요. 눈동자, 눈두덩이와 속눈썹을 밝은 브라운으로 칠해서 전체적으로 화사한 느낌을 만들어 볼게요. 눈썹은 피부보다 반톤 어둡게 칠한 뒤 털을 한 가닥씩 섬세하게 그려주세요. 이때도 너무 짙은 색으로 칠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벽돌을 쌓듯이 차곡차곡 톤을 겹쳐주세요. 오른쪽 눈도 동일하게 칠해줍니다. 어느 정도 톤을 균일하게 만들어줬다면 한 톤 더 어두운 브라운으로 눈동자와 속눈썹을 진하게 칠해주세요. 그럼 눈동자가 또렷하면서도 깊이가 생겨요. 코의 음영은 좀 더 짙게 칠해주시면 코의 길이가 짧아 보이면서 고개를 든 느낌이 돼요. 콧구멍을 칠하고 코 주변의 근육도 같이 그려주세요. 입술을 칠해줄게요. 중심 부분에 채도를 높여주고 입꼬리로 갈수록 채도를 낮추고 어둡게 만들어줍니다. 오른쪽에서 빛이 오니까 아랫입술도 오른쪽 광택 부분을 남기면서 묘사해줄게요. 마찬가지로 입 주변 근육도 같이 칠해주세요. 입술이 조금 마를 동안 콧구멍을 짙게 칠해줍니다. 수채화 작업을 할 때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아직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덧칠하는 거예요. 물기가 많은 상태에서 계속 색칠을 하면 색이 쌓이지 않고 오히려 기존의 물감까지 지워져서 밝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 색칠한 부분에 덧칠을 하거나 수정을 원할 때는 거의 마른 뒤 작업하시는 게 좋아요. 귀와 목을 칠해서 얼굴의 윤곽을 드러내주세요. 특히 목은 얼굴보다 어둡게 하셔야 해요. 구조상 얼굴보다 안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얼굴의 톤과 비교해서 색칠해주세요. 머리카락을 칠하면서 이마 라인을 정리해주세요. 귀와 머리카락, 목을 그릴 때 얼굴의 윤곽을 드러내는 역할도 생각하면서 색칠하셔야 해요. 그리고 배경도 아주 살짝 톤 다운 시킬게요. 기준은 얼굴보다 어둡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얼굴이 더 밝아 보이겠죠? 하이라이트를 칠할 때는 마른 물감보다는 바로 짠 물감을 발라주세요. 더 선명해져요. 부분적으로 더 보완할 부분을 정리해주시면 완성이 됩니다. 오늘 미젤로 골드미션 수채화 물감을 사용해 보았는데요. 역시나 발색, 사용감, 표현 너무 좋네요. 기존에 이미 사용했던 재료라 익숙했고 장점을 알고 있었던 터라 편안하게 작업했던 것 같아요. 확실히 물감의 입자가 고와서 굉장히 화사하고 선명한 색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물에 물감을 소량만 섞어도 발색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재료의 소진이 덜한 편이에요. 어떤 물감은 안료의 조색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물을 타면 입자가 가루처럼 분리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골드미션은 그런 현상이 없어요. 그래서 그림이 깔끔하게 마무리가 돼요. 개인적으로 맑은 인물화나 화사한 자연물을 그릴 때 더 빛을 발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항상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